안녕하세요. 스타워커입니다. 은근히 오랜만이죠. 중요한 일정들이 있어서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드디어 라스베이거스에서 CES가 열리죠. 자, 일단 다음 주 일정부터 정리해볼 건데 조금 일정이 있긴 있네요. 자, 월요일엔 별거 없고요. 그 대신 월요일날 저녁이죠. 월요일날 저녁, 즉 화요일 12시 ISM 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가 나옵니다. ISM 미국 공급관리자협회에서 하는 PMI가 나오는데, 제조업은 여러분 제가 말했죠, 굉장히 20% 수준밖에 안 된다, 미국 경제에서. 그리고 이제 화요일 저녁 10시에 ADP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 나오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아직은 bad is good 국면이다. 고용이 좀 꺾이는 측면이 나와야 된다. 예상치가 47K인데 이것보다 낮게 나와야지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 수요일 저녁 12시죠? 그러니까 목요일 새벽 12시에는 여러분 뭐가 나와요? 제일 더 중요하죠. 비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즉 서비스 구매관리자 PMI가 나오는데, 예상치가 52.2네요. 지난주보다 살짝 떨어진 걸로 보네. 이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는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물가 지수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물가도 낮고 구매관리자 지수도 낮으면, 그리고 또 고용 지수, 이 세 개가 다 낮으면 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졸츠의 구인이직 보고서도 나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ADP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랑 미국 졸츠 노동부 사는 졸츠 구인이직 보고서는요, 둘 다 부정확하기로 유명합니다. 매우 부정확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보긴 볼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bad is good 국면이기 때문에 ISM은 다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야 좋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나오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 실업했으니까 수당 주세요. 얘네는 당연히 여러분 더 예상치보다 높게, 즉 실업이 많이 나와야 좋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저녁에 실업률이 나오는데, 여러분 실업률은요 과거입니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오히려 얘네일 수 있어요. 지난달 4.6%였는데 4.5%로 조금 좋아졌을 거라고 본다고 합니다만, 예를 들어 4.6이 나왔다 그러면 롱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고용이 무너져야 좋은 국면이다. 그리고 토요일날 밤, 즉 금요일날 밤 12시, 즉 토요일 새벽에 미시건대에서 매달 조사하죠. 예상 인플레이션 소비자 기대 지수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영상 한번 다시 찍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직 많이 남아서 예상치들이 안 나왔어요, 그죠? 자, 그래서 CES가 라스베이거스에서 시작합니다. 1월 6일 한국 기준으로 시작하는데, 뭐 LG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여러분 젠슨 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당연히 질문들 나오겠죠. 젠슨 황도 발표하겠죠. 물론 여러분 AI 반도체 GPU 수요 어때요? 좋습니다 라고 무조건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키노트 리사 수도 말하는데 당연히 좋습니다, 여러분. AI 관련해서는 다 좋을 거야. 근데 개인적으로 엔비디아가 최근에 조금 올라와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조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봤을 때 CES에서 소재 소멸로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단순히 다 좋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뭔가 새로운 걸 발표를 해줘야 돼. 지난주였죠. 그록 인수했죠. 이게 TPU, 구글이 만들었던 TPU와 비슷한 걸 만들고 있는 그록이라는 회사를 인수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질문도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혹은 젠슨이 말할 수도 있고, 그록 사셨는데 구글의 TPU와 비슷한 거 만드십니까? 우리 뭐 비슷합니다. 잘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서 앞으로 TPU, MPU로 넘어가도 우리가 굉장히 잘할 거예요 라고 뭔가 말해주거나, 혹은 보시면 여기 써있죠, 로보틱스, 피지컬 AI, 즉 휴머노이드 로봇 혹은 피지컬 AI들이라고 하는데, 피지컬 AI가 조금 더 넓은 범위이긴 한데, 요거를 뭐 본격적으로 만들 거야. 뭐 테슬라 만든다고? 테슬라 옵티머스? 우리가 이길 건데? 이런 식으로 뭔가 추가로 언급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만 진행되면 제가 봤을 때 엔비디아는 오히려 소재 소멸이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조정받고 다시 갈 거예요. 뭐 깊게 받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룹과 관련된, 한마디로 즉 TPU, MPU와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피지컬 AI 이야기가 얼마나 나오냐, 이런 새로운 이야기가 얼마나 나오냐가 중요합니다. 아이고 수정을 안 했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놀랍죠?
어제였죠. 한국 시간 토요일 날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바로 체포돼서 축출돼서 미국으로 끌려갔죠. 개인적으로 여러분, 마두로는 나쁜 새끼가 맞습니다. 독재자 나쁜 새끼고 베네수엘라 사람들을 괴롭혔던 나쁜 새끼 맞아요. 근데 그래서 미국이 가서 제거를 해주니까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좋아할 수 있습니다만 굉장히 생각할 게 많긴 합니다. 자, 이거 여러분 다른 나라 폭격하고 대통령 데리고 왔어. 이거 전쟁입니다. 전쟁하려면 미국 기준에서 국회, 의회, 비준,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트럼프 그딴 거 안 하고 그냥 가서 데리고 왔습니다.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유엔 헌장도 무시하고 국제법도 무시하고 내가 힘이 세다는 이유만으로 저놈 나쁜 새끼인 건 맞아? 그래도 가서 데리고 나오는 게 맞아? 라는 논리가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작전의 이 오퍼레이션의 완성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대단합니다 진짜. 정말 깔끔하게 딱 서지컬하게, 그러니까 제가 아직 자세한 건 안 나왔거든요. 아마 이렇게 했겠죠. 방공망, 즉 미군 헬기가 분명히 들어갔을 거야. 아마 델타포스 투입했다고 했으니까 델타포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헬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뭐 전투기나 대공망만 폭격 때린 다음에 들어가서 딱 데리고 나온 겁니다. 한 명도 안 죽었다고 합니다. 델타포스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깔끔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 베네수엘라가 문제인 게 뭐냐면요, 석유랑 금 매장량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하나증권의 허성호 애널리스트가 써준 글이 있어서 보았습니다. 자, 100만 배럴밖에 생산 못해? 1%밖에 못해. 근데 얘네가 갖고 있는, 여기 나오는구나, 원유가 초중진류라서 이게 조금 까다롭다고 합니다. 퍼내기가, 시추하기가. 그러니까 많이 있는 건 맞는데 좀 꺼내기 어려운 석유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자본 투자가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하려면 꽤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할 거야? 걸프만에 있는 정유업체들이 들어가서 해야 될 거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아직 조금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머나먼 얘기야. 이분이 쓴 것보다 더 머나먼 얘기야. 정치 외교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대통령 데리고 나오면 끝날까? 거기도 야당과 여당이 있을 겁니다. 군부가 있을 겁니다. 미국이 공무원들 뭐 몇십 명, 몇백 명 보내서 이거 정상화 시킨다고 해서 그거 단기간에 안정 안 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긴 한데, 독재자가 빠지면요, 독재자가 해먹던 게 너무 많죠. 옛날 이라크도 그랬죠. 후세인 정리하니까 그냥 나라 자체가 카오스가 됐습니다. 이라크에 뭐 석유 없었어? 이라크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독재자를 제거하면 그 나라가 개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거 딱 걔네만 뺏고 왔다고 해서 정리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머나먼 이야기고 많이 남아있다 생각하고 단기적으로 별게 없다고. 정유업체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군부가 또, 여러분 생각해봐요. 원래 이런 나라 특징이 뭐예요? 여당 야당 있고 대통령 독재자 나가도 그럼 이제 군인들이 치고 들어옵니다. 야, 내가 대통령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친미국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요. 친미국이라 하더라도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유가에 큰 영향 없고 이 사람도 없다고 하는데, 단기적 수혜조차도 전 이런 것도 없다고 보고요. 장기적 피해자, 이건 너무 많은 얘기야.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별 영향이 없다인데, 아직 정확한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 나오진 않았는데 이번 작전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데 있어서 팔란티어가 영향을 줬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팔란티어는 조정 꽤 받았거든요. 금요일에 갑자기 오르다가 확 떨어져서 깜짝 놀랐을 정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80%에서 90% 단기적 조정은 끝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중에, 물론 이게 팔란티어가 얼마나 했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월요일날 풀이장부터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장 가서 봐야 될 것 같아. 오를지 떨어질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한 2, 3일 정도 더 떨어지면 팔란티어 조금 비중 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의 다 왔다. 다음 주에 떨어진다면 다음 주 중에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CES가 있든 없든 여러분 반도체 하드웨어, 즉 반도체 만드는 애들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금요일날 특징이 빅테크는 떨어지고 하드웨어 반도체 회사들은 다 올랐어요. 제가 봤을 때 D램은요 아직 멀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드 하시면 됩니다. 저는 CES 기준으로 엔비디아 살짝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속스 걱정 없습니다. 즉 반도체 하드웨어 AI 생태계에서 수혜주는 빅테크가 아니라 반도체 주식들이라고 봅니다. 가인이 크게 모여있는 SOXL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투자 아이디어 얻고 여러분이 투자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스타코였습니다.